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는 한국 역사에서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는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던 극적인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박정희의 비전은 빠른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전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대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방식은 가끔 권위주의적이었고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아직 한국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만연한 가난과 산업 기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직군 장성이었던 박정희는 5월 16일 군사혁명을 통해 집권하여 안정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가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가끔 반대 의견과 야당을 억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박정희에 남긴 긍정적인 유산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 기적에 기여한 공로로 존경받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가끔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희 경제 전략의 핵심은 전후 경공업은 물론 중공업을 개발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이 계획은 섬유 및 신발과 같은 경공업을 시작으로 특정 산업의 성장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자원 배분, 보조금 지급, 이러한 계획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정희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출 주도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장려했고 종종 수출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특히 전자 및 조선 분야의 한국 제품은 품질과 경제성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특히 직업 훈련과 공학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박정희 경제 모델의 결정적인 특징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규모 가족 소유 대기업인 재벌의 부상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러한 재벌을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특혜적인 신용 및 정부 계약을 포함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개발은 박정희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초석이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및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는 경제 활동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전략 산업에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박정희의 통치는 한국에 지울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정책은 권위주의적이었지만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경제 기적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였던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대가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박정희의 강조는 가끔 정치적 자유를 희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일삼던 정치인들도 지금은 박정희가 이룩한 혜택을 즐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겠지만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현대 한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